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모두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느라 2주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21라운드는 주요 경기 몇 개만 살펴보고 2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1라운드에서는 밀란이 브레시아를 꺾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소 답답했던 밀란의 경기력, 하지만 이번 라운드의 영웅도 레비치였는데요. 이번에도 교체로 나와서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21라운드는 역시 아탈란타다, 진짜 깡패 새끼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라운드였는데요. 아탈란타가 이번엔 토리노를 7대 0으로 패버렸습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시리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선방들을 여러 차례나 해내고도 7골을 쳐먹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짜 토리노 놈들 반성 좀 많이 해야 됩니다. PK도 2개나 내줬고요. 매너도 없었어요. 이조는 상대 선수 정강이를 걷어차고 퇴장당했고요. 루키치는 상대 선수 발목 쪽을 밟아버리고 퇴장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21라운드 인테르와 칼리아리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인골란한테 당했던 경기였는데요. 동점골을 이렇게 멋지게 쳐먹고 말았습니다. 단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만 얘기를 해보죠. 라우타로가 퇴장을 당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어필을 좀 강하게 했다고 한 번에 옐로카드를 2번 줘서 쿨퇴장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칼리아리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우승은커녕 2위 지키기도 힘들어졌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21라운드였는데 이게 웬걸? 로마가 라치오랑 비겨주면서 인테르가 2위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었고요. 완전 대박! 나폴리는 유벤투스를 이겨버리면서 오히려 인테르와 유벤투스의 승점차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라운드 정리는 아쉽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본론인 22라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브레시아의 맞대결, 볼로냐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위기의 브레시아가 PK로 먼저 앞서갔는데요. 하지만 오르솔리니의 동점골에 이어 마티아 바니가 역전골을 집어넣으며 볼로냐는 승점 30점 고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칼리아리와 파르마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3경기 연속 무죄배를 기록하는 칼리아리인데요. 12월 3일 삼프도리아와의 경기를 4대3으로 승리한 이후 어느덧 2달 동안 1승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8경기 연속 무승이고요. 이번 경기는 칼리아리가 먼저 앞서갔는데요. 그러자 파르마도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메오네의 골로 다시 앞서갔던 칼리아리. 그러나 94분 극적인 실점을 하게 되며 또 무승부를 하게 됩니다. 아직 6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칼리아리에게는 지금부터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벌어놓은 승점을 다 까먹었거든요. 다음 라운드 결과에 따라 6위에서 11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사수올로와 로마의 경기. 챔스 진출 가능성을 높이던 로마가 사수올로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4대2로 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 경기는 로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비 라인은 패스 한 방에 그냥 무너지고요. 클리어링 미스는 곧바로 상대의 찬스가 됩니다. 파우로 페즈 골키퍼도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너무 큰 판단 미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급하게 튀어나왔는데 결국 너무나 간단하게 실점을 내줬지요. 거기다 크리스탄테는 쓸데없는 파울로 퇴장도 당했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3대 0에서 한 명 적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3대 2까지 따라간 점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1분 만에 또 골을 먹는데. 사수올로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카푸토가 좋은 결정력으로 멀티골을 뽑아낸 것이 좋은 징조라 할 수 있겠고요. 로마는 드디어 제코가 로마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유벤투스가 3대 0으로 완승을 기록합니다. 경기는 날강주가 PK로 2골을 집어넣으며 유벤투스가 승기를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유벤투스의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디발라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코스타, 이과인, 날강두의 공격 조합을 선택한 사리 감독이었는데요. 중원까지 내려와서 보름반을 맡아주던 디발라가 없어서인지 유독 이번 경기 유벤투스 선수들의 간격이 넓어지고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는 유벤투스의 두 번째 PK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PK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팔이 너무 높게 그리고 위험하게 들어갔어요. 피오렌티나의 회장은 공개적으로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심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날강두는 9경기 연속골을 성공시키면서 유벤투스 역사에 트레제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고요. 고작 한 시즌 반 만에 유벤투스에서 50골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데리흐트도 골을 넣었는데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데리흐트의 활약 여부에 따라 시즌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피오렌티나로 합류한 센터백 이고르인데요. 오자마자 선발로 뛰면서 굉장히 준수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피오렌티나 3백에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와 제노아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직전 경기, 토리노를 어마어마하게 패버리고 와서 강등권인 제노아와 비긴 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제노아는 베라미가 퇴장당하며 숫자도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실점 장면들도 수비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첫 실점 PK를 내줬던 하테보의 무모했던 태클 타이밍이라든지 두 번째 실점의 빌미가 됐던 데룬의 트래핑 미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리치치의 기세는 상당히 무서운데요.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하더니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느새 리그 14골로 득점 순위 4위까지 올라간 일리치치. 앞으로 득점왕 레이스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탈란타는 도대체 뭡니까? 지난번엔 강등권팀 스팔한테 지고 이번에도 강등권팀 제노아랑 비기고 뭐 부르이웃 돕기 그런 겁니까? 의인이네, 의인이야. 하지만 그딴 거 1도 신경 안 쓰는 자낙무도한 새끼가 있습니다. 라치오가 강등권 스팔을 5대1로 찢어버렸네요. 도대체 얘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미쳤었던 임모빌레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멀티골을 때려박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정말 클래스가 높았던 골이었어요. 거기다 요즘 라치오가 무서운 거는요. 절대 안 터질 것 같던 이 새끼 카이세도까지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카이세도까지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임모빌레와 합이 참 좋아졌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최근 라치오의 상승세에 이 선수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른쪽 윙백 마누엘 라짜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까지 스팔에서 뛰며 정확한 크로스와 스피드, 드리블 능력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리그 최고의 윙백으로도 꼽혔던 선수였지요. 이번 경기에서는 얄궂게도 친정팀 스팔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스팔 입장에서는 2배로 아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경기는 아디카니도 1군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딱 봐도 피지컬 좋아 보이죠? 1999년생 선수로 리버풀 유스팀에 있다가 이번 시즌 자유계약으로 이적해온 선수인데 좋은 백업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밀란에게 어쩌면 반등의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밀란은 베로나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왜 밀란에게 기회가 왔다는 말을 했냐면요. 4위였던 로마가 졌죠. 5위였던 아탈란타는 비겼죠. 6위인 칼리아리도 7위인 파르마도 비겼습니다. 이런 잘 차려진 밥상을 밀란이 그냥 엎어버린 꼴이 된 겁니다. 물론 질라탄이 감기로 결장한 탓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40살짜리 공격수 못 나온다고 경기력이 너를 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질라탄 한 명 경기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망하네요. 나오자마자 망하네. 심지어 베로나는 암라바트도 이른 시간 퇴장당한 상태였거든요. 여러모로 밀란이 참 아쉽습니다. 다만 중원에서 오랜만에 파케타를 좀 진득하니 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밀란 중원에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파케타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밀란으로선 골대 덕분에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하지만 파케타뿐만 아니라 살레마커스의 준수한 모습은 충분히 기대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선수 때문이었죠. 다니엘 말디니가 1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움짤 하나로 유명했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이로써 말디니 가문은 3대가 밀란 1군에서 뛴 가문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체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토리노가 너무 심각한데요. 레체한테까지 대패를 당했습니다. 토리노 수비가 완전 환장 파티가 열렸습니다. 최근 치러진 3경기에서 무려 15실점을 했거든요. 시리구만 혼자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7골 내준 아탈란타전 평점 5.5, 4골 내준 밀란전 평점 7.5, 역시 4골 내준 레체전에서도 평점을 6.5점 받았습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이거. 이번 경기 역시 시리구 덕분에 4실점으로 끝난 거였지요. 그리고 결국 드디어 맞자리가 잘렸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오래 버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리노는 새 감독으로 모레노 롱고를 선임했습니다. 무려 7년간 토리노 유스팀 감독을 한 바 있던 근본력 있는 감독인데 어떤 선택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다음, 인테르는 우디네세를 맞아 2대0으로 승리하며 다시 승점을 쌓았습니다. 힘든 경기였습니다.
인텔의 라인업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우선 라우타로가 퇴장 징계를 당하게 되면서 에스포지토가 선발로 뛰었고요. 브로조비치와 갈리아르디니의 부상, 센시의 컨디션 난조 때문에 아직 팀 적응이 안 된 에릭센이 리그 데뷔전에 갖게 됐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골키퍼 한다노비치까지 갑작스러운 손가락 부상으로 빠지면서 파델리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인테르 경기력은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실마리를 풀어줘야 할 에릭센도 아직까지는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랬던 경기는 에릭센과 브로조비치의 교체, 그리고 에스포지토와 산체스의 교체로 인해 양상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브로조비치는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진을 보호해주는 플레이도 보여주면서 과감한 전진 패스들을 성공시키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산체스는 추가골이 된 PK를 유도해냈었고요. 루카쿠는 PK 포함 멀티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던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라운드는 세 팀이 모두 승리를 기록하며 여전히 간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모제스랑 세똥가 잘하네요. 그동안 욕했던 거 미안합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나폴리의 경기였습니다. 나폴리가 4대2로 이겼습니다. 전반 초반 밀리크의 골과 엘마스의 골로 먼저 넉넉히 앞서갔던 나폴리. 하지만 삼프도리아도 퀄리아렐라의 초간직골과 가비아디니의 PK로 동점을 만듭니다. 그러나 덴메가 데뷔골을 넣고 메르텐스까지 쐐기골을 박으면서 경기는 4대2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선발로 출장한 로버트 카를 눈여겨봤는데요. 패스도 패스지만 유려한 드리블을 이용한 탈압박이 상당히 좋은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피지컬의 약점은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23라운드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만간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에 오른 4팀의 코파 이탈리아 이야기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이번 겨울 이적 시장까지 정리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